이란이 지금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각에서 이걸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란 내부의 한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위기의 본질, 그리고 희망의 길이 무엇인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소 뉴스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이 될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통의 다급한 전화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친구가 전화해서 뉴스 들었어? 그들이 이란을 공격했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논의가 시작된 거죠. 이 갑작스러운 공격 소식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란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떠오른 거죠. 이제 이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탐구할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란 앞에 놓인 두 갈래 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를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의 미래, 지금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한쪽은 싹 다 바꾸자는 완전한 정권 교체, 주로 해외에 있는 이란인들이 이걸 강하게 원하죠.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를 없애고 옛날처럼 왕정을 복원하던가 아니면 아예 서구식 민주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주로 서방 강대국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내부 개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구조는 그대로 두되 좀 온건한 성직자들을 내세우고 히잡도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이냐 개혁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이란의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이 그냥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있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랑 중동을 딱 잇는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무대인 겁니다. 결국 이란이 흔들리면 그 지역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긴장감은 당연히 국경 너머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걸프 국가들은요, 지금 정말 좌불안석이에요. 매우 불안하고 또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 불똥이 언제 우리한테 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청난 거죠. 사실 이 정치적인 갈등, 그 밑을 파고들면 수백 년 묵은 종교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두 큰 축,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죠. 시아파의 맹주가 바로 이란이고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은 수니파거든요. 이 오래된 종교적 대립 구도가 오늘날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료를 제공하는 화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수면 아래에 감춰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400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란 사회에 이슬람 문화가 뿌리내린 시간이죠. 화자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깊고 오랜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진짜 변화가 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직자들을 없애도 미신과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힌 9천만 명은 그대로 남는다. 이 한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죠. 문제는 저 위에 있는 몇몇 지도자들이 아니라 9천만 명의 생각과 삶에 깊숙이 스며든 바로 그 문화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화자는 대표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요. 이건 단순히 지금 정권의 정책이 어떻다, 법이 어떻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체에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아주 뿌리 깊은 사고방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권은 의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죠. 이란 정권의 레이더에 걸린 건 바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죠. 정권 입장에선 대중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지목한 거죠. 저들은 이스라엘과 한패인 시온주의자다, CIA의 스파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시온주의 협력자라는 건 최대 적국인 이스라엘을 돕는 반역자라는 뜻이니까 이건 정말 가장 최악의 낙인이거든요. 하지만 화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끔찍한 현실이 되죠. 이미 억압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전화 통화 내용,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됩니다. 이건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끊임없는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은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화자가 제시하는 장기적인 해법, 진정한 변화에 대한 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자는 이란에 필요한 변화를 설명하려고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비유를 들어요. 지금 이란의 상황이 마치 모든 걸 교회가 통제하던 유럽의 암흑 시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해법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신과 진리를 발견했던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나라의 문화와 문명은 그들의 신학을 통해 바뀐다. 이 말이 바로 화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 그 근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뭘까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재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 즉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잘못된 믿음을 대체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민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이란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기로에 선 이란의 복잡한 현실을 한 이란인 기독교인의 시선을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정치 시스템의 교체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